흐르는 강물처럼 엔드 비상날개. 노먼과 폴은 목사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몬태나주 강가의 교회에 살면서 낚시를 종교처럼 소중히 여기며 즐긴다. 신중하고 지적인 노먼과 자유분방한 폴은 우애가 깊으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두 형제는 각기 다른 사회적 지위를 얻으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포커를 즐기던 폴이 길에서 폭행을 당해 사망하고 아버지와 노먼은 사랑하는 폴을 잃은 상실감에 깊은 고뇌를 느끼게 되는데, 영화의 흐름.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속의 영화는 한 점의 수채화 그림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킨다.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자연의 신비와 위대함 앞에 영화는 삶의 이치와 순리를 깨닫게 하는 듯하다. 영화는 종교와 낚시를 하나의 동등한 위치에 놓으며 삶의 방향과 진리를 찾아가는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다. 종교가 교과서라면 낚시는 그 교과서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자연의 경관만큼 각각의 특색과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 톰 스커리는 원칙과 철칙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인물로 큰아들, 노먼 크레이그 셰퍼은 모범생의 이미지 둘째, 아들 폴 브래드 피트는 반항과 자유분방함의 상징으로 완벽한 연기를 소화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배우들의 연기는 영화의 완성도를 이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길. 노먼과 폴은 몬타주 강가의 교회에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낚시를 배우며 낚시를 종교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좋아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두 아들은 각자만의 길을 가게 된다. 신중하고 지적인 큰아들 노먼은 대학에 들어가 문학을 공부하고 동생 폴은 고향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노먼과 다르게 폴의 너무 자유를 추구한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한다. 폴의 이러한 삶의 근원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교육 방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먼은 아버지 가르침에 순순히 따라가지만 폴은 이와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폴의 삶은 지나치도록 방임과 방종의 자리로 나아간다. 노먼과 폴은 똑같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만 서로 다른 길을 추구하게 된다. 노먼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가지만 이와 반대로 폴은 자신의 세계가 아닌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간다. 자기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 노먼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고 폴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형제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찾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먼은 그 작업을 이루었고 폴은 그 세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폴의 자유분방한 삶은 아버지와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또 다른 행위이다. 아버지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를 더욱더 자극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노먼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폴은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지 못한다. 노먼이 폴에게 함께 시카고에 가자고 제안을 할 때도 폴이 떠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하나의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 인간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독립이란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립을 뜻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이 원칙에 순응할 때 자연은 우리에게 송어물고기와 같은 숭고한 선물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그 원리를 거스르게 될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폴의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이와 같다. 소중한 사랑.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는 사랑했던 아들 폴을 못 잊지 못하고 마지막 설교에서 사랑하는 이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도우려 하나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을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려던 것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듯 하다. 원칙과 철칙, 교육의 중요성보다
소중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을 맥클레인 목사는 깨달은 것이 아닐까. 노먼은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죽고 혼자 남아 낚시를 한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소중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 싶다.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그룹몽. 이 영화는 1992년 작품이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써봐라는 아버지의 권유와 가족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직시하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부터 이야기로 들려준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평일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들들과 함께 강에서 낚시를 즐겼다는 사실을 회상하게 된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은 낚시는 종교와도 같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낚시가 무엇인지 자연에 흐르는 강물을 화면에 가득히 펼쳐 보이기 시작한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도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중심을 잃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위험한 강물을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들에게 낚시하는 즐거움도 안겨주었지만 흐르는 강물은 때로는 예고되지 않는 위험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두 형제는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된다. 장남은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온순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고 차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향을 지닌 아들이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서 직업을 가지게 된다. 장남이 살아가는 방식과 차남이 살아가는 방식은 확연하고도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가족 이야기를 써봐라.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될 거야. 우리 가족에게 낚시는 종교와도 같았다. 장남은 먼 지역으로 떠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교수 채용 소식까지도 접하게 된다. 차남은 낚시를 좋아한 아이이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낚시꾼이 꿈이라고 말하는 당차고 확고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영화이다. 어린 둘째 아들은 낚시꾼이 꿈이었던 만큼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신문기자로 직업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위험한 일에도 거침없는 성향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경찰 구치소에 자주 출몰하는 동생이기도 하다. 그 사실을 장남은 귀띔으로 경찰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면서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자신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 성장한 동생의 삶을 오랜만에 고향에 도착해서 알게 되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 장남은 오전에 작문을 아버지에게서 가정교육으로 배우게 된다. 간결하게 문장을 줄여서 표현하라는 지도를 받으면서 장남은 불만이 많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에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글을 장문으로 남기면서 통과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하는 장남은 아버지의 교육이 끝나면 재빠르게 동생과 함께 강으로 향하여 낚시를 즐기면서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을 온전하게 자연과 놀았음을 회상하게 된다. 난 훌륭한 낚시꾼이야.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질문. 모든 법칙에서 벗어난 예술 작품 같았다. 나는 또 명확히 깨달았다. 인생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에 이런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자연 속에서 온전히 하느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두 형제는 경이로움과 가능성이 넘치는 곳에서 성장하였음을 떠올리게 된다. 훌륭한 낚시꾼이 꿈이라고 말하는 동생은 모든 법칙에서 벗어난 예술 작품 같았다고 떠올리게 된다. 더불어 회고하는 장남은 또 명확히 깨달았다는 사실도 전하게 된다. 인생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에 이런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것을 훼손된 동생의 시신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도 전해진다. 동생은 카드놀이를 좋아했고 위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거침없이 찾아가서 함께 하였던 인물이라고 회상한다. 그곳에서 총잡이에게 죽은 동생은 뒷골목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장남은 확인하게 된다. 엄청난 소식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직접 목격한 시신의 모습을 거듭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게 된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갔을지, 희끗한 머리카락과 무수한 세월 속에 자리 잡은 아들을 향한 그리움까지도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아버지가 마지막 설교를 하던 순간도 영화는 전해진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죽은 아들을 향하는 마음이 기나긴 세월 자신과 함께 하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임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순간이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황혼에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자신만 남았을 때 그는 남들이 만류하는 낚시를 자신이 보낸 유년 시절의 강에서 낚시를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투박해진 손, 깊어진 주름, 노인의 모습에서는 긴 세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함께 하고 있음을 흐르는 강물 속에서 낚싯대를 던지는 모습에서 전해진다. 어둑해진 계곡에 홀로 있으면 모든 존재는 희미해져 나의 영혼과 기억에 합쳐진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한다. 흐르는 강물처럼. 나는 강물에 사로잡혔다. 어둑해진 계곡에 홀로 있는 순간 갑작스럽게 깨닫는 것을 독백으로 전해지면서 모든 존재와 영혼, 기억까지 통찰하게 되는 시간으로 초대받게 된다. 하나로 융합되는 것 강물처럼. 놀라운 진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종교적 관점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깨달음의 경지를 하나의 문장으로도 모든 것을 함축하게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미니앨범 1. 소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1992년 개봉한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작품입니다. 1900년대 초 몬태나 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맥클린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삶의 유한함,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자연의 순환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브래드 피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봉 1992년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 원작 노먼 맥클린의 자전적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 수상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 촬영상 수상 의 등장인물 폴 맥클린 브래드 피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낚시의 달인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먼 맥클린 크레이그 셰퍼 폴의 형으로 글쓰기를 좋아하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는 동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폴과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클린 목사 톰 스커릿 엄격한 성격의 목사이면서도 아들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그는 낚시를 통해 아들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맥클린 부인 브렌다 블렛인 따뜻하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들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줄거리. 노먼과 폴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낚시를 배우며 자랍니다. 노먼은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인 반면 폴은 자유롭고 도전적인 성격으로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노먼은 대학에 진학하고 폴은 고향에 남아 신문 기자로 일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학을 졸업한 노먼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동생 폴과 다시 만나고 두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며 옛날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의 삶은 점점 달라집니다. 노먼은 교수가 되기 위해 시카고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폴은 도박과 술에 빠져 위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폴은 낚시 실력은 뛰어나지만 그의 삶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는 도박빚에 시달리고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파괴적으로 내몰아갑니다. 노먼은 동생을 도우려 하지만 폴은 누구의 도움도 거부합니다. 결국 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움에 휘말려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폴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노먼은 동생의 삶과 죽음을 되돌아봅니다. 노먼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영화는 노먼의 회상으로 끝나며 그는 강물과 자연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4. 주요 장면 1.
아버지의 낚시 강의 장면. 어린 노먼과 폴에게 아버지는 낚시를 가르치면서 인생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낚시의 기술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 인내심, 그리고 삶의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장면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폴의 마지막 낚시 장면. 폴은 뛰어난 낚시 실력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입니다. 마지막 낚시 장면에서 폴은 큰 송어를 낚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삶의 유한함과 자연의 순환이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3. 노먼의 독백 장면. 폴의 죽음 이후 노먼은 강가에서 홀로 낚시를 합니다. 그는 독백을 통해 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삶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이 장면은 삶의 상실과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4. 가족 사진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맥클린 가족의 행복했던 한때를 담은 가족 사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은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외에도 영화 속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다양한 상징적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삶과 죽음, 가족, 사랑, 자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성찰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5. 삶과 죽음의 관점에서 본 영화. 1. 삶의 유한성.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인 아버지, 자유로운 영혼의 동생 폴, 그리고 엄격한 형 노먼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폴의 죽음은 삶의 덧없음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자연의 순환. 영화는 몬태나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삶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자연의 변화를 상징하고 맥클린 가족의 이야기는 이러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과 죽음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환의 고리를 상징합니다. 3. 가족의 의미. 영화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맥클린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폴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삶을 이어나갑니다. 가족은 삶의 힘든 순간들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4. 성찰과 치유. 흐르는 강물처럼은 삶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아름다운 영상과 섬세한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영화는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족과의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6. 마치며. 흐르는 강물처럼은 삶과 죽음을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그립니다. 브래드 피트의 연기와 로버트 레드포드의 감성적인 연출은 이러한 주제를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표현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삶의 아름다움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동시에 성찰하게 합니다. 영화는 강물처럼 흐르는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명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